학교 근처에서 네. 산에 올라가다가 네. 마을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진짜? 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부. 네. 일본의 언론이 왜 그렇게 정부의 이해관계에 구속돼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면 일본에도 기레기가 창궐하고 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음 댓글 요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읽어주세요, 그 본인이. 자, 트위터에 볼락낚시꾼님께서 후쿠시마 농산물 먹어서 응원하자던 일본 연예인들 여럿 내부 피폭으로 병 걸리고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다는 거임 정말? 이거 그 유튜브에도 막 많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이거를 되게 무섭더라고요. 취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를 도와주시던 코디님께서 일단 좀 이게 찌라시인 괴담이.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거를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제가 본 내용은 그 광고를 일단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뭐가 걸렸고 근데 그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기보다 뭐 그분들이 병에 걸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냥 어떤 코미디언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연세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명확한 인과관계가 네 있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실 취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진짜 좀 무서웠던 게 연예인들을 되게 동원해서 막 직접 현장 가서 먹어보고 막 이런 거를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일본 전역에 붙어 있어요. 그 네. 포스터들이. 약간 동일본을 먹어서 응원하자. 저는 그 일본 특유의 약간 그 전체주의적 모습 있잖아요. 막 네. 가 하면 같이 쫙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베 연상돼요. 본인도 먹잖아. 네, 근데 네. 그게 너무 좀 소름이더라고. 그 너무 괜찮다는 식으로 막 어떻게든 인식시키려고 시민들한테 그 모습이 계속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자, 하여튼 그런데 일단 우리가 무작정 방사능은 다 무서워. 방사능은 뭐 0.0001도 안 돼. 뭐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냉정하게 이게 왜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왜 어떤 나중에 어떤 걸 가져올지도 모르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취재를 가실 때 뭐 어느 정도 기준은 위험하다. 어느 정도 기준은 일본은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낮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방사능이 왜 위험하고 지금 문제된 방사능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방사능은 지금 자연에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당 0.12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거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0.12. 네, 0.12 정도가 나와요, 서울은. 그런데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원래는 원전 사고 전에는 그거는 그 땅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강암 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가면 좀 더 낫다고 해요. 그 일본은 섬이고 우리나라하고 땅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보다 원래 낮은 그런 곳이었는데 국제 기준에 의하면 1년에 1밀리시버트로 잡고 있어요. 연간 1밀리시버트로 잡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1000 마이크로시버트. 일본 정부가 기준으로 세운 게 시간당 0.23 마이크로시버트인데 네. 이 수치는 사실 이 1에 맞추려고 그냥 맞춘 거예요. 국제 기준에 네, 맞추려고. 국제 기준에 맞추려고 맞춘 건데, 자기들이. 자기들이 맞춘 건데 사실 이것도 1을 넘기는 해요. 2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피난 해제를 내린 지역들 있잖아요. 네. 피난 해제 기준을 20mm 시버트로 잡았어요. 20이요? 2가 네. 아니라 20. 네, 20이요. 그럼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피난 해제 지역은 막 들어가 살라고 지금 네, 들어가 광고하고 살라고 있잖아요. 들어가 살라고 하고 있고 그 기준을 20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환경 단체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나요? 그 일본 언론은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뭐 이주 정책을 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모든 시민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부. 네. 그러니까 시민 단체가 보기에 네, 시민 단체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근데 매스미디어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일본의 언론이 왜 그렇게 정부의 이해관계에 구속돼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면 일본에도 기레기가 창궐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더 심하다. 없잖아 지금 전무하잖아 그런 거의 없죠. 진짜 일본발 기사는 진짜. 네. 네. 정부에서 그렇게 막 뭔가 이주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에서 시민단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이 그런 지적을 안 하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상하신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취재했던 분은 그 이타테 마을이라는 곳에서 네. 매일매일 방사능 수치를 재고 계신 네. 분이 계세요. 그냥 마을 주민인데 그분은 진짜 무슨 이제 거의 연구원 수준. 그 산에 가서 또 재니까 더 높. 진짜 연구원 그분 트위터를 被爆し続 보면 ける 기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포켓에도 하나 넣고 다니고 뭐 손에도 들고 다니고 맨날 뭐 식물 따가지고 뭐 재고 하시는데 자신이 하루에 얼마 정도 피폭되는지도 재고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부 피폭을 또 재세요. 자기가 얼마나 피폭이 됐는지. 아 그분은 도쿄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반정부죠. 정부에 반대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신문에 그게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메이저 신문이 아니라 그런 지방 신문, 지역 신문 뭐 이런 데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러게. 그래서 여기 오기정 기자가 여기 엠팍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엠팍에서 버넘님이 많이들 착각하는데 방사능 오염 물질은 세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출에만 몇 달이 걸리는 오염 물질도 수두룩합니다. 주로 세슘을 검출하는 이유는 세슘 검출 기간이 짧고 쉽기 때문일 뿐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다른 오염 물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이후에 거기선 지금 세슘을 주로 이제 검출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다른 방사능 물질이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이분 말대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몇 달이 걸린다 이거는 스트론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어쨌든 세슘은 이제 인체에 우리 뼈, 그러니까 근육 이런데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사실 전문가들마다 말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세슘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재기도 쉽기 뿐더러 세슘이 많으면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세슘을 기준으로 재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방사능 물질은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전이 터지면 그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대략 200가지가 된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재지 않고선 어떻게 아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요 후쿠시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방사능이 많이 피폭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다 세슘 기준으로 세슘 기준입니다. 그럼 다른 게 얼마나 들어간지는 지금 사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시민 단체에서는 스트론튬도 같이 재고 있어요. 그 농작물에서는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제염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제염을 했다는 거는 땅을 긁어가지고 오염토들을 모아놨다는 건데 네, 저는 근데 5m인가 그렇죠? 5cm, 10cm. 아 5cm. 5m면 선배 거의 막 이렇게 크레인으로 막 삽질 안 해보셔서 그래 군대에서. 일본 가라앉아요. 군대에서 삽질 안 해봤어. 너무 편하게 5cm, 10cm를 긁어내는 작업을 말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놀랐던 게 저는 막 제염 작업해가지고 무슨 뭐 화학 대단한 물질을 걸. 뿌려가지고 뭐 그게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염토를 네, 제하는 그냥 긁어내서 없애는,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씀하실 때 방사성 물질은 이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얹어져 있다가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씻겨내려고 다시 그러고. 그래서 네. 제염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네. 제염 작업이 농지 아니면은 주택가 사람이 있는 곳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도 사실은 20m까지는 해요. 근데 모든 산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들에 있는 산은 20m까지는 하는데 당연히 위에는 못 하죠. 그 산을 어떻게 제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사능 물질은 계속 거기를 떠다니고 있고 특히나 그 토양을 재보면 그 제염을 한 곳과 제염을 안 한 곳의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잴 때 보니까 도로는 그냥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데 산에 안에 갑자기 맞아요. 확 올라가면서 네네. 안 했기 때문에 제염 안 했어요. 네, 제염을 안 그게 했기 그대로 있는 때문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특정 장소에서 반감기가 진행돼서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 문제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 마을들에 보면은 모니터링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건 정부에서 세운 거죠. 지방 정부들에서 세운 건데 문제는 여기서 재는 거랑 10m 여기서 재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가 몇인지를 재지 않는 이상 그 수치를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그 거죠. 사실 자기가 생활하는 데에 주변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사능 물질은. 그러면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재려면 자기가 휴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방사능이 어느 정도나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건 노출이 되고 있는 건. 예. 근데 얼마 전에 거기 이제 학교도 개학을 했어요. 아니 그거 모르게 애들이 축구하고 있더라고. 네. 영상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갑상선 기본적으로 거기 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좀 일단 위험하기도 위험한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요. 삶 자체가. 왜요? 항상 그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야 되고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도 스쿨버스로만 다녀요. 왜냐하면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으로 지나갈까 봐. 어린아이들은 저기 가지 마 한다고 해서 저길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도 없고 물론 뭐 학교는 더 꼼꼼히 제어를 했을 거예요.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더 꼼꼼히 제어를 했지만 그래도 뭐 비가 와서 빗물이 내려서 흙이 쌓이는 곳이나 이런 곳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방사능 수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안심할 수가 없는 어이가 거죠. 없었던 게 그 오염토 있잖아요. 제염하고 나서 그 흙을 가정집에다가 그렇게 놔둬도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오유 댓글 오기정 기자가 읽어주세요. 루시아 모건님 댓글. 오유에서요. 루시아 모건님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오염된 토양을 출입을 통제하고 나라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전부 모아두고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마치 피자 도우 위에 찰진 비유. 토마토 소스를 바르듯이 전국 곳곳으로 보내버리면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다음 댓글 2개 더 읽어주세요. 분석한 의견인데 이 불멸자님이 오유에서 불멸자님이 모든 지역에 뿌려서 발병률이 특정되지 않고 골고루 올라야 후쿠시마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섬뜩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 국민들을 그냥 희생양 삼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자, 다음 댓글. 진롯 어택님이 어택 땅이네요. 단순하게 말해서 후쿠시마 지역을 포기 못한 거겠지. 방사능 심하다고 체르노빌 때처럼 국토 봉쇄해버리면 도쿄까지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국토 4 내지 5분의 1이 날아간다는 거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후쿠시마에 있는 흙을 전국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원전 사고 당시에 방사능 낙진이 후쿠시마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방사능 낙진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바람이 부니까. 네, 바람이 불고 내륙으로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관동 지방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도쿄랑 요코하마 이쪽도 많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전역으로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 전역으로. 네. 그 당시에 거기는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바람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땅을 다 긁어낸 건 아니고 핫스팟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빗물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뭐 하수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곳들에 흙을 모아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 주택가에 있는. 그게 그럼 후쿠시마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있겠네요. 네, 요코하마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그렇게 멀리까지? 그러면 자기 집 근처에 그 오염토를 제염해서 그거를 집 앞에 쌓아놓은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이번에 후쿠시마 시에 갔을 때, 그러니까 원전에서 60km 떨어진 곳인 후쿠시마 시에서 그거를 발견했고요. 원래는 원전 사고 이후 3년 후에까지는 정부가 다 그거를 처리한다고 했대요. 근데 아직도 중간 처리장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옮길 곳이 없어서. 그럼 중간 처리장이라는 건 그걸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두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왜 못 지었죠? 거기도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쓰레기장 같은. 네, 아마 그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 사는 분들은 도대체 왜 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냥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둘째로는 어쨌든 여기가 삶의 터전이었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클리앙의 두리님께서 저 농민들은 무지해서 저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보상금이 따로 나오나요? 하셨고요. 또 인스티즈의 주이카 칸 마하트님께서 저분 그러니까 그 도미오카 마을에 사는 분에 대해서 후쿠시마 피해서 친척 집으로 갔는데 방사능 없는다고 쫓겨나서 후쿠시마에 그냥 사는 분도 계신다. 네, 그 농민들은 사실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정부의 말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겠지. 네, 그런 분들도 괜찮다고 있고 하니까.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원전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농민들이셨어요. 그리고 후쿠시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생과 공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인? 네, 굉장히 자연인 같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집하거나 직접 아니면은 네, 해서 아니면은 먹고. 뭐 멧돼지를 잡기도 하고 멧돼지를 잡아요? 멧돼지 나는 굉장히 자연인이다. 비싸대요. 굉장히 비싸대요. 후쿠시마 멧돼지가. 사는 멧돼지. 네, 아. 굉장히 비싸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서 후쿠시마 시골인가요? 원래? 그쪽 원전 마을은 좀 시골이에요, 다. 원전 마을. 아니 근데 원전이 멧돼지는 옆에 있는. 멧돼지는 산에 살잖아요. 네. 방사능 엄청 많은데잖아. 네. 지금 멧돼지는 금지돼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딱 들어도 사냥하거나 사냥해서 먹는 거는 건. 돼 있는데 아무튼 그 분들이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노년층이 많고 여기 지금 마스무라 씨는 네 맞아요. 어떻대요 이분은? 이분은 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 캐릭터 자체가 평범하시진 않은 아예 분이고. 평범해 굉장히 포스가 강하신 분인데 대들기 한번 나오셔야겠네. 이분 구글 치면 나옵니다. 엄청 유명해요. 원래 이분 유명해요? 집에 가면은 뭐 온 국가에서 온 다큐멘터리 팀들이 막 사인해놓고 가고 이분 다큐멘터리 팀들이 딱 좋아하는 네, 캐릭터. 딱 좋아하는 맛집이네. 캐릭터고 이분이 뭐 프랑스 다큐팀이 와가지고 뭐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 뭐 출품해서 프랑스도 다녀오시고 왜냐면 이분이 좀 연반인이시구나. 처음에 피난을 안 가신 이유가 고양이랑 개를 기르셨어요. 고양이랑 개를 기르셨는데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고양이랑 개 밥 주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며칠 뒤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밖에를 걸어다니는데 막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아, 소들이랑 말들이 유령 마을이 됐구나. 네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갔으니까 딱 보고서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어. 그 뒤에 그냥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뭐 타조니 뭐 말, 소 뭐 그냥 다 키우시더라고. 자기가 그냥 키우게 됐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돌보기 동물을 사랑해서 못 떠나신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분 자체가 약간 그냥 자연인 같은 분이라서 근데 이제 후쿠시마 이제 그 뭐 시나 거기 사람들 사실은 이런 취재팀들 오는 거 싫어할 것 같아 솔직히. 네 그죠? 싫어합니다. 어때요? 분위기 어땠어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번에 그 학교 근처에서 네. 산에 올라가다가 네. 마을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진짜? 왜? 왜냐면 저희는 그냥 그 산이니까 산을 올라가서 방사능 수치 재려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학교 옆에 있어가지고 사유지였던 거예요. 네,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사유지를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방사능 수치를 재고 싶었다.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도 재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놔 봐라. 그랬더니 아직은 뭐 업데이트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제일 방사능 이제 잘 재시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거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그렇죠. 있었던 불편하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여길 취재 오는 게 어쨌든 좋은 보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싫죠 당연히. 부흥과 재건을 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자꾸 재니까 문제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거기 사는 분들 입장에선 사실 그 보상금 같은 걸 안. 보상 같은 게 좀 있나요? 근데 정착비? 네 사실은 피난을 떠났을 때 피난 보조금들을 줬대요. 피난 국가에서. 가라고? 네, 피난 보조금을? 오케이. 피난 왜냐면은 그 마을은 어쨌든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피난 간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네. 그 보조금이 내년에 끊깁니다. 아, 다시 다 돌아가라 후쿠시마로. 그 원래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기간을 이제 2020년으로 잡고 음. 어쨌든 들어가 살라는 거네요. 들어가 이제. 살라는 거죠. 이제 그만 피난 다니고. 네,
그렇게 돈을 주기 시작한 게 그럼 사고 직후부터 돈을 사고 준 직후. 거고 20년으로 정한 거는 정확히 언제신지 모르는 거죠. 네, 그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이토 할아버지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사실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 사람 지금 그 주민들이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을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분이 하세요? 네. 돈을 안 줌으로써 들어가도록 하는 사고 거예요. 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쵸. 9년 됐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 후쿠시마 살던 분들은 국가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게 그때 이게 쓰나미 왔을 때 제대로 이거를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잖아요. 사실 그 원전 자체가. 그건 이제 국가 잘못 때문에 자기 첫 터전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이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잘.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거기 그냥 살겠다는 분들도 계셔. 그렇다 치면은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 세계인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후쿠시마산 음식으로 이제 선수 사람들이 먹이겠고 네. 그리고 성화 봉송도 후쿠시마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클리앙 댓글부터 우리 강병수 씨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커피크 어피님께서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자꾸 드네요. 오히려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은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아, 걱정했는데 후쿠시마 괜찮구나, 일본 괜찮구나 라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려는 건 아닌가. 이분 말씀 이제 3쿠션을 그러네. 그냥 3쿠션을 돌려가지고 후쿠시마 살 먹을 것이다 해놓고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지. 그쵸. 깔끔한 걸. 그래가지고 그 괜찮네. 모두 괜찮네. 따단 뭐 이런 거 노린 게 굉장히 아니겠냐. 똑똑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할까 모르겠는데. 커피 커피님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레전드 K님께서 이런 상황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올림픽 개최 허가해준 IOC도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뭐 보나마나 돈 받고 그런 결정했겠지만 이번에 제가 여러분 여기 이제 카드 띄워드리겠지만 제가 그 크랩에서 이거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도쿄 올림픽 아까 이제 고피디는 말했지만은 후쿠시마 우리 일본의 재건과 부흥을 증명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아베가 자기가 말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전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대여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손님이 오면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접빈객 적빈객이 뭐야? 손님이 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잘 맞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예절이에요. 접빈객. 접빈객.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모셔야 접빈개. 이핑계 접핑계란다. 무슨 핑계 얘기하나. 만담해요? 아니 그래서 당연히 가장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해야 정상인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성화도 후쿠시마에서부터 출발하고 왜 그런 음식이 먹이겠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피디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여기 3쿠션 두신 분. 네. 마스무라 씨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진짜로? 마스무라 씨가 당연히 메시가 오진 않겠지만 메시가 와서 후쿠시마 음식 먹으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가리려고 하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와서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음식을 먹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 기자는 후쿠시마산 쌀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안 먹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 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출장을 간다면 음식이 제일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뭔가 화장실 가서도 찝찝할 것 같고 그냥 저는 막연하게 그냥 다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식재료가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니까 그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들 받아들이시는 건지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거기 그 분들은 정말 그러면 내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그냥 가격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아니 가지 가격이 둘째치고 제 생각에는 이미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방사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해를 겪었잖아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재해였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8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방사능쌀, 방사능 음식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거를 자꾸 기억해서 아마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그 30년 프로젝트 분도 말씀하신 게 한 3개월까지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대요. 2011년 당시에.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선 3개월까지는 모든 시민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 2,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거기 시민들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일본인들의 감각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일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그 올림픽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뭐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둘째 치고 그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그 선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에 이용하냐. 그렇죠.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 후쿠시마는 현재 안전하지 않고 복구되지 않은 곳인데 그거를 왜 올림픽이랑 연결시켜서 그런 세계 대회를 개최하느냐.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 문제 둘째 치고 그거 되게 야비하고 정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후쿠시마 그냥 덮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에서 뭔가 올림픽을 위해서 뭘 짓는다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후쿠시마를 가는 길에 제가 봤는데 그냥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 아마 굉장히 호황일 거예요. 그 건설 회사들은. 네. 지금 뭐 도로를 다시 놓는다거나 뭐 지금 가설 주택 단지들도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뭐 가다 보면은 그런 상점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광고 같은 것도 막 많이 때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들어와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 이후 사실상 이제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네요,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는 해요. 비어 있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정현 기자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오유의 아크나이츠님 댓글 본인이 좀 읽어주세요. 오유의 아크나이츠님이 와 우리나라에서 저랬으면 청와대랑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어떠냐면 저희 기자잖아요. 뭐 경제부 기자 뭐 하다 보면은 소비자원에서 뭐 애들이 만지는 뭐 이런 거에서 프탈라이트 가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프탈라이트 가소제 뭐냐면 플라스틱 약간 휘게 만드는 게 프탈라이트 가소제거든. 연소제. 이게 이제 뭐 애들 뭐 성조증을 뭐 할 수 있고 뭐 그럼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아니 나라에서 원전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피폭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덮어고 넘어간다고 전 아까 정 기자도 지적했지만 언론도 너무 판타지 수준. 저의 감각이 일본 이게 너무 좀 괴리돼 있는 동떨어져 있나?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에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은 일체 먹고 싶지 않아요.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뭐 물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공기도 접촉하기는 싫어 가급적. 근데 일본 분들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언론도 별로 아무리 일본 언론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공산당이 이렇게 막 틀어잡고 있지 않는 한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면 그걸 기사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전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하고 그때 도쿄에서 뭐 길거리 인터뷰를 했을 때도 도쿄에서도 네, 저희가 물어보는 게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뭐 문제야 이래? 네, 왜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간 인터뷰도 있고 안 나간 인터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과정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그 도쿄 시민 분위기는? 그 도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는 보통 정부를 불신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약간 이런데 거기는 정부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그 방사능 수치를 관리하고 있겠지라고 믿고 있어요. 정부가 괜찮은 것만 내놓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만 먹으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정치가 상당히 후진국이잖아요. 네. 이게 뭐 민주주의도 사실 덜 성숙됐고 정치 제도도 굉장히 사실상 자민당 일당 독재잖아요. 전후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다 이런 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오기정 기자가 그 다음 댓글 유튜브랑 클리앙 댓글 읽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존이 님이 일본 자막을 붙여서 일본어판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인이 일본 사람인데 정보가 너무 없어합니다. 평범한 일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셨고 클리앙에서 어덜트 게임 성인 게임인가봐요. 번역하지 마. 왜? 조심. 영어로 어덜트 게임 하는 건 괜찮고 한국말로 성인 게임하면 안 되고. 이런 방송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전범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피해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언론을 통제해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일본. 이런 나라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뭔가 지금 호소하고 있었어. 응변하냐? 아니 근데 그 최근에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일본에서는 좀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작년에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저기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포털 사이트인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정부의 측정 방식과 그 내놓은 결과들을 못 믿어서 본인들이 지금 8년 동안 계속 측정을 하고 다녔어요. 토양을. 네네네. 토양이랑 뭐 음식이며 뭐며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올려놨거든요. 그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에.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하면 네. 거기서 그걸 해주죠. 네, 검사를 해주죠. 그 측정소가 전국에 있어요. 전국의 여러 측정소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작년에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들어서 책으로 내놨어요. 근데 베스트셀러였어요. 관심.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있다는 궁금하겠죠, 거예요. 당연히. 네. 그렇죠. 내 문제인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영어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 책의 결론은 뭔가요? 그분들에 의하면 그 오염도가 그 세슘의 반감기랑 이런 걸 다 재보면 100년 뒤까지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후쿠시마는 지금도 위험한 건가요? 네. 100년 정도 후에 가면 된다. 100년 뒤에도 남아있다. 남아있다? 네. 그 영상에 찍으신 영상 그 프로그램에 자료 나와서 막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색깔 네네네. 변하면 남은 게 그 자료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사능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민감한 네, 거야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가라면 괜찮아 왜 이렇게 민감해 예민해 이거는 국가가 어떤 국민의 안전과 좀 있으면 세계인도 오는데 적어도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안이하고 굉장히 뭐랄까 국민과 세계인을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야 이거 너무 민감해 괜찮아 나 먹는 거 봐봐 임마 괜찮잖아 뭐 이게 뭐야 이게 전 그것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유경민 님이 이런 건 왜 뉴스를 안 나오냐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오늘 나갔죠. 네. 오늘 화요일 방송에 지금 윤지연 기자가 가가지고 현지에서 문제점도 취재하고 있고 또 MNG 그러니까 소위 말 라이브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 기자랑 꾸준히. 가가지고 꾸준히 취재를 지금 후쿠시마에 가 계시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파리쿡 댓글 읽어주세요. 파리쿡의 요방송님께서 2탄이 마지막인가요? 계속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받으실 것 같은데 본인은 별로 안 저를 고만 보내세요. 갔다 와서 이렇게 약간 좀 화제될 줄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경제랑 올림픽이 다 겹쳐가지고. 네. 그렇죠. 가서 이렇게 막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뭐 이게 되게 지금 내 몸이 피폭되고 있다는 뭐 이런 불안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취재할 때? 근데 제가 볼 때 위험한 게 두 번째 갈 때 별로 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이제 덥다. 익숙해지는. 네, 그게 되게 피곤하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주변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쵸. 그리고 방사능은. 주변에는 다 일상적인 네, 일상으로 생활도 살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무섭다. 왜냐면은 미세먼지는 뿌옇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방사선이라는 거는 제가 뭐 눈으로 물리적으로 확인할 볼 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다음 아이템도 궁금해요. 제가 하는 거는 이번 되게 가벼운 거예요. 뭔데? 맥주. 맥주 뭔데요? 좋아. 맥주는 가볍지 않아요? 맥주 좋아요. 그럼요. 후쿠시마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맥주가 세상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관해서 오. 구했다고요, 맥주가? 왜? 보시면 압니다.
좋아. 맥주가 인류 최초의 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KBS에서 이런 걸? KBS의 조금 독특한 녀석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팟띠,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욕과 고성이 낯선 분들을 위한 순한 맛 대디끼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고경민 PD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꼭 다뤄줬음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